아드님, 콩나물 반찬은 어떠세요? 좋아. 시금치도 조금 살까요? 마음대로 해. 엄마의 높임말은 마트 안에서도 계속되었어요. 범수는 엄마가 자기에게 높임말을 하는 것이 재미있고 신기해서 이제는 오히려 자꾸 말을 걸었어요.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아드님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떡갈비. 네, 그럼 떡갈비 재료도 사야겠네요. 또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엄마랑 범수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어요. 아마 사람들도 범수가 왕자님인 줄 알고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범수는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나 싶었어요. 기왕이면 친구들에게 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마트에는 범수가 아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이유? 웬 할머니가 마뜩찮은 눈으로 엄마와 범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어요. 범수의 할머니보다 훨씬 더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많은 할머니였어요. 네, 할머니, 제가 이 아이 엄마예요. 엄마는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이고, 세상이 망할 때가 되었네 그려. 엄마는 아들에게 꼬박꼬박 높임말을 하는데 아들은 엄마한테 반말을 찍찍 해대니 자식 농사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고개까지 숙여가며 사과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엄마에게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고 어른애는 어른을 보고 자란다고 했구먼. 엄마가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하니 아들 녀석이 그 모양 아니겠어? 엄마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예예만 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범수는 할머니에게 버럭 화가 났어요. 엄마, 저 할머니가 뭔데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우리 할머니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저 할머니가 난리냐고. 엄마의 팔을 붙잡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범수는 할머니 들으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예끼 이 녀석아! 머리 하얀 할머니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호통을 쳤어요. 엄마는 더 거리를 굽혀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고요.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원.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가버렸어요. 엄마는 왜 모르는 할머니에게 굽실대며 사과해? 모르는 분이더라도 어르신이 말씀하시니 귀 기울여 들어야지요. 엄마는 할머니에게 그렇게 혼나고도 범수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빨리 계산하고 가자. 범수는 엄마를 끌고 계산대로 갔어요. 아직 아이스크림도 과자도 초콜릿도 사지 않았지만 이상한 할머니 때문에 군것질을 할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드님, 이거면 되겠어요? 아까 과자도 많이 사신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큰 소리로 범수에게 물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계산을 하던 아줌마가 엄마와 범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특히 계산을 하는 아줌마는 엄마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아, 됐어. 그냥 가. 기분이 팍 상한 범수는 먼저 마트를 나가버렸어요. 엄마가 높임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참 이상했어요. 엄마가 범수한테 높임말을 쓰면 쓸수록 범수가 엄마에게 반말을 하면 할수록 기분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어요. 온갖 물감을 뒤섞어 스케치북에 범벅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에이, 뭐가 이래? 범수는 발로 땅을 쾅쾅 굴렀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범수가 땅을 차는 것이 아니라 땅이 범수를 튕겨내는 것 같았어요. 범수는 괜히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했어요.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매콤달콤한 떡볶이를 먹는데도 범수는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여느 때 같으면 누나도 못 먹게 하고 범수 혼자서 독차지를 하고 먹는 떡볶이인데 오늘은 왜 그런지 맛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드님, 별로 맛이 없으세요? 통 못 드시네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범수를 쳐다봤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손자님. 어서 많이 잡수세요. 할머니가 범수 앞으로 그릇을 밀어놓았지만 범수는 좋아하는 어묵도 깨작거릴 뿐이었어요. 와, 떡볶이다. 엄마, 나도 많이 담아주세요. 학교에서 돌아온 누나가 코를 벌름거리며 범수와 마주 앉았어요. 은수야, 손부터 씻고 와야지. 많이 있으니까 얼른 손 씻고 와. 네. 대답과 함께 누나는 화장실로 후다닥 달려갔어요. 범수는 엄마의 높임말을 받지 않는 누나가 갑자기 부러워졌어요.
엄마, 왜 누나한테는 반말 써? 나한테도 반말 써라. 할머니도 그래라, 응? 범수가 사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엄마는 웃으며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아드님은 누나랑은 다르시잖아요. 누나는 엄마한테 또 빈말을 쓰지만 아드님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손을 씻고 온 누나가 무슨 일인가 싶어 떡볶이를 먹다 말고 범수와 엄마를 번갈아 봤어요. 그러고는 곧 눈치챘다는 듯 깔깔대고 웃었어요. 범수는 그런 누나가 얄미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아, 시끄러워. 뭐가 웃기다고 그래? 범수의 반말에 누나가 째려보더니 빈정대며 말했어요. 동생님, 태권도 늦으시겠네요. 얼른 가기나 하세요. 이게? 범수가 누나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자 누나는 혀를 쏙 내밀었어요. 은수야, 우리 장손 범수님 체하시겠다. 약 올리지 말어. 할머니가 범수 편을 들어주었지만 범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태권도장에 가려고 범수가 일어서자 엄마도 범수를 따라 나섰어요. 아드님, 저도 같이 가요. 오늘 사범님께 드릴 말씀도 있고 학원비도 내야 해서요. 어머님, 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님도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태권도장에 가니까 벌써 아이들이 준비운동으로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범수가 왔는데도 반갑게 맞아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조금 늦게 오면 기다렸다는 둥, 왜 이렇게 늦었나는 둥 온갖 참견을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힐끔거리기만 할 뿐 범수에게는 말 거는 것조차 꺼렸어요. 사범님 죄송해요. 우리 범수 아드님이 조금 늦으셨죠? 엄마가 사범님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사범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네? 네. 사범님은 처음 들어본 엄마의 이상한 말투에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우리 아드님의 학원비를 드려야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사범님에게 학원비를 건네고는 범수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드님,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저는 먼저 갈게요. 몰라. 빨리 가. 범수는 엄마가 창피해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킥킥대며 수근거리는 통에 범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최범수 뭐야? 너희 엄마는 네 하녀냐? 그러게. 아드님 하는 거 너도 봤지? 아이들이 놀리자 범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발끈해 소리를 질렀어요. 웃기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왜 너한테 높임말을 쓰냐? 너는 엄마한테 그렇게 반말을 팍팍 하는데. 아니야. 우리 엄마야. 소리치는 범수의 목이 갑자기 콱 메었어요. 주책 없이 눈물도 막 쏟아졌어요. 엄마가 범수에게 높임말을 써주면 범수는 왕자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하녀가 되는 거였어요. 범수가 엄마에게 말을 낮추면 범수가 높아지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낮아지는 거였어요. 엄마가 하녀이면 범수는 왕자가 아니라 하녀의 아들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 하녀 아니야! 범수는 그대로 태권도장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태권도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과자 부스러기를 쪼던 비둘기들이 놀라서 하늘로 솟구쳤어요. 에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범수는 보이는 것마다 뻥뻥 찼어요. 동네 강아지가 깨갱거리며 전봇대 뒤로 숨었어요. 예끼 이 녀석아! 그렇게 아무거나 뻥뻥 차면 사람들이 다치잖아! 누군가 호통을 치는 소리에 범수는 움찔해서 뒤를 확 돌아봤어요. 아까 마트에서 범수와 엄마를 혼내던 그 할머니였어요. 오라, 누군가 했더니 아까 마트에서 엄마한테 반말 찍찍하고 높임말 받아먹던 놈이로구나. 말버릇이 못쓰겠더니 행동거지도 아주 몹쓸 놈이로구먼. 할머니는 눈썹을 잔뜩 축혀 세우며 범수를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하루 종일 마음대로 되지 않아 범수는 머리에서 불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아까부터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야. 내 발로 내가 차는데. 범수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 할머니의 말을 사납게 받아쳤어요. 뭐야? 요놈이 아주 고약한 놈이로구나. 위아래도 몰라보고. 너 어느 학교 몇 학년이냐? 내가 당장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야겠다. 할머니가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말에 범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곧 할머니에게 학교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할머니도 처음 보는 나한테 자꾸 놈이라 그러잖아. 할머니 말버릇도 고약하자 뭐. 뭐? 요놈이? 범수의 당돌한 말에 할머니는 기가 막힌지 입을 딱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할머니! 낯익은 목소리에 범수는 무심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핫! 민지였어요. 민지가 범수 쪽을 향해 팔랑팔랑 뛰어오고 있었어요. 민지를 알아보자마자 범수는 귀까지 빨갛게 물들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지는 범수를 힐끗 보더니 할머니의 팔짱을 끼고는 다정하게 물었어요. 설마 했는데 이분이 바로 민지의 할머니였던 거예요. 다른 아이도 아니고 하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민지의 할머니라니. 게다가 이런 모습을 민지에게 딱 들키다니요. 범수는 속담에서나 보던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니 쥐의 콧구멍으로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 녀석이 보이는 대로 뻥뻥 차면서 걸어가기에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줬더니 다짜고짜 할미에게 반말로 대드는구나. 내가 이놈 학교를 알아내서 당장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민지가 범수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범수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괴로운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갑자기 혀에서 쓴맛이 확 느껴졌어요. 보아하니 우리 민지 또래인 것 같은데 민지야 혹시 내가 아는 애냐?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뒤돌아서서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데 발이 땅에 붙은 듯 발목에 커다란 쇠공을 차고 있는 듯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범수는 인상을 확 구긴 채 땅만 쳐다보았어요.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모르는 애예요. 범수는 순간 민지가 정말 고마웠어요. 얼굴이 예쁜 애는 마음도 곱다더니 민지는 할머니로부터 범수를 보호해 주려고 모르는 체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와 민지는 달라도 완전히 달랐어요. 범수는 내일 학교에서 민지를 만나면 꼭 고맙다고 인사하리라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민지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범수는 꽹과리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저런 싹스 노란 애는 아예 상대하지 마세요. 괜히 할머니 기운만 빠져요. 민지가 범수를 구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지도 범수에 대해 할머니와 똑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하긴 말씨가 그 모양이니 싹수가 노란 놈이지. 하도 괘씸해서 단단히 버릇을 고쳐줄까 했더니 우리 손녀 덕분에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라. 얼른 가요 할머니. 민지가 할머니의 팔을 끌고 걸음을 옮겼어요. 발자국 소리가 제법 멀어질 때까지 범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겨우 고개를 든 순간 뒤를 돌아보던 민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민지는 범수를 차갑게 쏘아보더니 고개를 휙 돌렸어요. 그런 민지를 범수는 안타까운 눈으로 쫓았어요. 그런 거 아닌데. 범수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듯 보였어요. 혀끝에 찰싹 붙어있는 반말을 당장이라도 떼어버리고 싶었어요. 귀에서는 민지의 입에서 나온 싹스 노라네라는 말이 점점 더 크게 메아리가 되어 울렸어요. 전봇대 뒤에 숨어있던 강아지가 범수를 힐끗 보더니 한쪽 다리를 들고 시원하게 오줌을 쌌어요. 그 모습이 마치 자기를 놀리는 것 같아 범수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